지금부터 제23차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그 개회선언 하고 그 다음에 대표님 말씀 전에 오늘은 그 제38회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두 분 장애인 공동위원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대표님 모두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3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예, 우리 이정선 공동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네, 이정선 중앙장애인 공동위원장입니다. 장애인의 날의 개정에 대한 의미는 비장애인들과의 차별에서 시작됐습니다.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이 안 되는 우리 사회에서 400만 장애인과 가족들은 모든 영역에서 편견과 차별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와 학급, 특수교사의 부족으로 장애인들은 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아이들의 부모들은 교육을 받게 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면 힘들게 키워준 어머니께 예쁜 양말을 선물하고 싶다는 어느 여성 장애인의 간절한 소망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실업률은 전체 인구 실업률의 2배인 6.5%를 기록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과 관심,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인 2명 중 1명이 노인장애인으로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 70%가 가족입니다.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야 할 우리 가족들의 생활은 어디에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 성폭행, 끊이지 않는 범죄에 대한 보호 시스템도 없습니다. 비장애인들보다 더 배려받고 존중받아야 할 장애인과 가족들은 그들의 몸부림으로 지금의 복지적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굳이 헬렌 켈러 여사의 예를 들지 않아도 장애를 갖고 있지만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 재활치료, 편견 없는 통합 사회의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 큰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역지사지, 내 가족, 내 문제로 생각하는 우리 정치권과 사회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른미래당도 장애인과 소외된 계층에 대한 더 큰 관심과 따뜻한 배려로 열려 있어서 그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당, 그분들의 문제에 앞장설 수 있는 바른미래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준기 의원님. 예, 장애인의 정준기입니다. 38번째 장애인의 날이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의 희망의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지역한 사랑으로 장애인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 복지 관계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투쟁하다 하늘나라로 가신 수많은 장애인 인권 운동가들과 지금도 장애인 거주시설에 수용되어서 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3만 명의 장애인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저 자신 장애인 당사자로 대형 수용시설인 꽃동네와 대구시립 희망을 상대로 탈시설 운동을 전개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람으로서의 기본 권리인 사회생활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수상 내부는 정치란 무릇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우리 사회에 가난하고 힘없는 장애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 강화문 광장에는 700여 명에 달하는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인권 활동가, 활동 지원사, 장애인 부모님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그날 참석자들은 예산학 총을 또한 복지 확대, 사회 서비스 공공성 강화, 장애인의 날 문재인 대통령 면담,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장애 등급제 폐지,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활동지원 서비스 권리 보장,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보장, 장애인 문화예술, 체육, 관광, 정보 접근권 권리 보장, 장애인 주거, 건강, 안전권 보장,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및 장애인 차별 금지법 준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선 공약을 지키려는 상소문을 올리고 77명의 중증장애인들을 필두로 청와대를 향하여 오체 투지 행진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날을 제정하여 기념하게 된 지 벌써 한 세대가 넘었지만 아직도 장애인 복지 현실은 OECD 회원국답지 않게 부진 수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선진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아무런 차별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바라는 사회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라는 슬로건대로 탈시설과 자립지원과 지역사회 중심의 권리보장 체제 구축 위한 하는 탈시설 지원 정책을 포함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노동권, 이동권, 문화예술권, 사회 서비스 공공화 및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등으로 필요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장애 친화적인 사회일 것입니다. 결국 복지는 예산입니다. 장애인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국의 복지 예산 수준은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에서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반증해주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명시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항의해야 할 권리의 주체이며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매년 장애인 날을 정해 기념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 의지를 거두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장애인 여러분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피어나는 그날까지 장애인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인이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장애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장애인 정책 수립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 모두에게 희망의 날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애인을 맞이해서 장애를 가지신 두 분의 말씀을 너무 감명 깊게 듣고 우리 당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 정진과 향상을 위해서 앞장서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신체적 장애로 고통을 받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전국 장애인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드리는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이 있는 날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일에 정상회담도 있었지만 남북 정상이 직접 통화를 해요. 그것도 언제든지 정상 사무실에서 또 남들 의식하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이 개설이 돼가지고 통화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상상하기 쉽지 않았던 역사적인 기록이 오늘 바로 저희들은
역사적 기록을 할 수 있는 날을 오늘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남북 정상 간 합사에는 없었지만 남북 간 직통전화가 있어서도 여러 번의 단절과 또 회복 이런 절차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된 일관성 있는 이 직통전화 역할에 대해서 의문이 없진 않지만 예전의 그 아팠던 기억을 일수하고 이번 직통전화 개설로 인해 가지고 남북 간의 불신 해소와 굳건한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회담 성공을 위한 큰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남북 상생 발전,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서 남북 통일을 옥동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남북 정상들 간의 수시 통화를 통해 가지고 남북 관계 비핵화가 하루빨리 한 1분 1초라도 더 빨리 진행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댓글 공작, 대선 부정 의혹 게이트 모두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고 대한민국 국민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의 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이 만든 두꺼운 안개가 우리 민생의 고통을 좀 덮고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민생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소상공인의 회원들이 저희 당을 찾아와서 6월 30일로 일몰유황에 걸려서 중소기업 저가업종 47개 품목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개정을 해달라고 업소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도 댓글 투쟁도 해가면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가지고 이와 같이 절박한 민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여당과 다른 야당이 정중히 제안을 합니다. 어제는 58주년 4.19 기념일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부정선거를 다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부정선거를 했던 이승만 정권을 퇴출한 과거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다짐의 자리였습니다. 또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큰 희생을 겪고 새로운 민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5.18 광주민주항쟁도 불과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댓글 공작에 의한 대선 부정 의혹 게이트가 발생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이냐, 과연 대한민국의 현 정권이 정통성과 조독성을 확보한 정권이 하는 데 대한 국민의 회의와 무호기 제기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분노 역시 지금 확산 일로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을 명명백백히 규명하는 것이 4.19 58주년을 기념하고 5.18 38주년을 대비하는 우리 국민의 자세라고 생각이 되는데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오히려 이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덮으려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검사 도입, 국정조사 실시 등에 대해서 아예 여당은 거부를 하고 있고 청와대는 오히려 이 사건, 댓글 공작 사건, 청와대가 피해자라는 회계망측한 궤변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마이동풍과 우이독경의 이 자세가
어떠한 사태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깊게 넓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넘길 수가 없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명한 선거제도의 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짚고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도 특별검사법을 바로 제출하고 이 자리에 들어서 우리 비공개에서 상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여당을 제외한 저희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평당 등 사당이 대표, 원내대표 연속 회의를 좀 가져서 실질적인 특별검사 도입, 국정조사 실시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수 의원이 경상남도 도지사 출마를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을 농락하고 경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출마를 하면서 특별검사가 특검이라도 필요하다면 결과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반어법으로 여당 내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는지 여당 대책회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검사 도입이 안 될 거고 국정조사가 안 될 테니까 경남도에서 출마해서 추천도는 제대로 해야 될 테니까 출마하라고 강권해서 나온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김병수 의원에게 엄중히 충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특별검사가 빨리 도입이 돼가지고 당신은 허물을 하루빨리 벗고 난 다음에 제 경상남도 도지사 출마를 해도 늦지 않고 그렇게 해야만이 떳떳한 도지사 후보, 당선 가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뒤로 접고 특별검사 도입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든지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특별검사 도입을 거부하는 이 댓글 공작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핵심에 있는 김병수 의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여당, 청와대 역시 김병수 의원의 당선을 위한 전략이 있다고 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받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두 분 우리 바른미래당의 장애인 위원장님 말씀을 정말 공감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장애인의 날입니다만은 저희 바른미래당이 늘 추구해오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한 법제도 또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이런 걸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평소에 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불편을 없애기 위한 우리 노력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장애인의 날을 따로 할 필요도 없이 1년 365일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 오늘 말씀을 해주신 장애인의 교육, 또 장애인의 일자리, 장애인의 복지, 또 장애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더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북한은 오로지 적대 정책의 종식, 안전 보장을 말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 CBID를 강조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면 회담에 안 갈 것이고 만남의 결실이 없다면 회담장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김정은의 진심이라면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동안 생각했던 사람들의 예측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김정은의 대변인처럼 중계방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만들고 성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주일 후 남북 정상회담의 유일한 목표이고 정상회담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비핵화는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종전선언이다, 평화체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비핵화가 확실히 되면 평화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니 지금은 비핵화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비핵화도 안 된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말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입니다. 2007년에 노무현 정권 당시에 14 공동선언 사항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전체제를 불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이렇게 약속했으나 지난 11년 동안 어떻게 속아왔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를 상대로 군축 협상을 진행하면서 Trust but verify,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 라고 했던 말을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상기하고 남북정상회담에 임하기 바랍니다. 어제 김정수 의원은 특검을 받겠다고 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특검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말맞추기 한 결과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김경수 의원이 트루킹에게 여론 조작을 하라고 언론기사 링크를 보낸 것을 포함해서 증거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종일 햄릿처럼 갈팡질팡하다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것은 본인이나 민주당이나 청와대나 최악의 수를 둔 것입니다. 수사의 ABC도 안 지키는 경찰과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고 출마를 강행한다는 것은 권력의 위세를 얻고 경찰과 검찰에게 지방선거 전에 빨리 혐의 없음을 수사 결과로 내놓으라고 강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은폐, 조작,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이미 드러난 이상 경찰과 검찰은 본인 스스로가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우리 당은 특검을 당론으로 정해서 끝까지 관철시킬 것입니다. 우리 당의 특검 법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과 별개로 국정조사를 당장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학재 의원님 등이 청와대 앞 시위를 하고 있지만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면서 다음 주부터 국회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민생 문제도 처리하고 이 문제도 처리할 것을 야당이 같이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에게 거듭 분명히 경고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해야 할 수사를 안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권력은 유한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생생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과 똑같다, 데칼코마니라는 증거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포스코 회장을 갈아치우는 것을 보고 어쩌면 하는 짓이 박근혜 정권과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MBC와 KBS 뉴스를 봐도 그렇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사건,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MBC와 KBS의 보도를 보면서 MBC와 KBS가
박근혜 정권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MBC와 KBS 사람들이 정말 정의감을 갖고 있고 또 공영방송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게 촛불 정신이고 촛불 혁명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19대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도 경찰 수사는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을 정도의 형편없는 엉터리 수준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뒤늦게 언론 보도로 공개되기 전까지 숨기고 덮고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민주당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서 3월 30일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2달 동안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핵심 증거인 핸드폰 170대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불법 자금이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계좌 추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는커녕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전혀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실 수사를 했으면서도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김경수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 대부분을 읽지 않았다고 옹호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경찰을 즉각 교체하고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도 없는 상태에서 사건 발생 3월 16일 한 달 만에 조현민 전무를 입건했고 4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 모독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하자마자 다음 날인 4월 19일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조현민 등기이사 이 사건과는 별도로 조현민 등기이사 입법 재직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즉각 감사에 착수했고 명품 밀수 의혹이 일자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경찰 수사인데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 사건과 조현민 사건 수사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조현민 사건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한진그룹 일가의 솜털 하나까지 파헤치고 있었고 대통령께서 언급까지 하셨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미진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에 대해서도 검경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도입에도 적극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현민 전무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의 수만 배 국민적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제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8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의 조속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 만큼 검찰 또한 즉각 수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를 기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 김경수 의원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바른미래당은 온 당력을 집중해서 특검 도입에 사활을 걸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조차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한 만큼, 그리고 청와대도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 만큼 청와대와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김경수 의원은 특검을 받겠다고 해서 자신의 떳떳함을 과시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해서 김경수 의원을 보호하는 완전히 짜고 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이것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일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우선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특검 도입에 적극 찬성의 뜻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야당과 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촉구드립니다. 지금은 제2의 촉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1987년 권력이 이근한 고문수사관을 비호했고 2016년 권력이 국정농단 핵심인 우병우를 비호했듯이 문재인 정권은 댓글 쿠데타의 주범인 김경수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청와대와 여당이 특검을 안 하기로 결정해놓고 김경수 의원은 특검을 수용한다는 사기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국민을 장난감 취급하는 겁니다.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서울경찰청장은 김경수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금 시기에서 특검을 이 모든 댓글 쿠데타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지금은 거리에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야당, 사회단체 국민 여러분들께 제2의 촉구를 들고 촉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문재인 정권의 박처원입니다. 수사 방해청장입니다. 즉각 경질하고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1987년 박종철 사건 때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수사를 방해했던 박처원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청장은 드루킹이 인사청탁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만 보내고 김경수 의원은 의례적인 감사합니다 답변만 했다고 했는데 김경수 의원이 10여 개의 기사 URL을 보낸 걸 확인해봤습니다. 또 이주민 청장은 김경수 의원이 대부분 텔레그램을 안 봤다고 했는데 올 초까지 고맙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서 텔레그램을 확인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서울경찰청장이 댓글 쿠데타 주범들의 지금 시녀가 되어서 이 범죄자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경찰청장은 수사 방해죄로 즉각 경질하고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예, 남북 회담이 이제 27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초유의 드루킹 게이트의 블랙홀에 말려서 정부가 지금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지혜를 다 모아서 남북회담을 임해야 될 것 같은데 남북회담 후에 결과만 통보하는 그런 또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충고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님 두 분이서 남북회담 관련해서 비핵화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비핵화 문제에 더해서 어제 화생방 중에서 방사능만 아니라 화학, 생물학 자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빠져서 어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언론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문구도 없고, 또 해당 장관은 지금 패싱당해가지고 지금 남북회담의 핵심 멤버인데도 불구하고 우즈벡이나 뭐 이런 데 들어다니는 의무장관이 있고, 또 국방장관도 금주에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남북회담에서 UAE 가서 뭐 방산 협조를 한다고 갔다 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방사능 화생방에서 잘 뜻을 모르시는 문제, 이건 세트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방사능은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화생 생물학적인데 이 문제는 핵보다도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지전하고 테러에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전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최고로 위협적인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는 어쩌면 미국이나 강대국들이 아주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세계를 통제하는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남북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는 전면전보다는 국지전이나 테러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에 세트로 해서 회담의 의제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어제 제 뭐 국방장관, 외무장관 통해봐야 뭐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총리를 제 통화를 해서 알았다고 깊이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총리가 뭐 요즘 마우사이드가 되어서 힘이 세죠. 기대하지 않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거 왜 오늘 하나도 안 실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도대체 요즘 뭐 언론도 뭐 최면에 걸렸는데, 중독이 걸렸는데 야당의 말을 한 번도 잘 안 실어요. 또 청와대 해결하려고, 청와대는 또 아는지 모르는지 야당이 하는 것은 깔에 뭉개버리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게 뭐 누구한테 얘기해야 모르겠어요. 엊그제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이 대표적인 슈퍼맨파로 분류되는 볼턴 안보보좌관이 취임한 지 닷새만 14일 미국, 프랑스, 영국과 함께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의 공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신도에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세 곳을 105발의 발사를 해서 미사일 105발로 완벽하게 초토화했습니다. 이걸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미국의 공격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언급하던 호피 작전의 예행 연습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시리아의 화학시설물만 정밀하게 타격한 작전 양상은 북한의 핵시설도 집중 타격할 수 있고 언제든 군사작전을 시행할 수 있음을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는 물론 화학무기도 함께 폐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시리아 정부는 지난 7일 화학무기로 최소 70명을 학살했고 2013년에 화학무기 공격으로 1000명 이상을 숨지게 해서 국제사회에 공분을 선바했습니다. 이러한 그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개발 지원하고 적극 지지한 배후가 누구입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올해 초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즈가 입수해 보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국제 제재를 피해 은밀하게 살상무기를 거래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화학무기 5,000톤 이상을 확보는 물론 생산 능력도 대단합니다. 또 박격포로부터 노동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발 능력을 보유하고도 있습니다. 지난 김정남 피살 때 검출된 맹독물질 VX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서 제조가 금지된 물질일 뿐만 아니라 안보리가 결의한 대량 살상무기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듯 현재 북한의 핵무기와 함께 화학생물학 무기의 피해 범위와 파괴력을 감안하면 이 기회에 반드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포함시켜야 할 필수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와대도 장관도 총리도 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데도 전달이 안 돼요. 언론인 여러분 내일 크게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오늘 드루킹 게이트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법 발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찰과 검찰의 수사 축소, 수사 의지 없음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찰은
다른 수사 활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드루킹의 핸드폰에서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김경수에게 보고한 3,190여 건의 댓글,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댓글 작업을 할 것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10개의 댓글 기사, 3,200개의 댓글과 관련된 활동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수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은 6개의 댓글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얼마나 수사를 축소하고 있는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검찰 역시 저희 바른미래당이 수사 의뢰로 보낸 사안에 대해서 즉시 경찰에 수사 지휘하거나 아니면 직접 수사를 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의 이러한 수사 축소와 수사 의지 없음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이 발의하게 될 특검법에는 불법 댓글, 드루킹과 그 일당들의 조직적인 그리고 매크로 사용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이디 사용, IP 조작, 그리고 허위사실 비방 내용을 담고 있는 불법적인 댓글 활동들에 대한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와 그리고 민주당, 문재인 캠프와의 연계성, 대과성을 수사하는 내용, 그리고 이 사이에서 김경수 의원의 역할에 대한 수사를 기본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백원우 민정수석관이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를 만난 시기와 그 이유, 그리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불법행위, 드루킹의 수많은 불법행위 중에서 매크로 사용에 한정해서 수사를 축소하는 논평을 낸 경위와 그 이유, 그리고 2017년 4월 1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팀에서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안철수는 가철수라는 갑질 프레임을 SNS상 집중 공세 강화하도록 하라라는 이 문건이 생산될 당시에 전략기획팀장이었던 한현성 팀장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수석행정관으로 있는데 전략기획팀장의 그 당시 그 문건의 작성의 경위와 현재의 역할, 그리고 김정숙 영부인의 경인선의 인지 여부 등에 대한 배후 수사까지 저희들이 수사할 내용으로 담고 오늘 특검법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루킹의 일본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첩탁건에 대해서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립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와서 물어볼까 합니다. 아마 김경수 의원이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아마 위반 1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부정청탁금지법 23조 1항 1호에 따라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영란법이 발효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 관행을 보면 이러한 김영란법에 의한 인사가 아니고 과거 관행을 그대로 담습니다. 코드 인사, 낙하단 인사, 캠프 인사 중심으로 간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드루킹의 인사 청탁이 가져온 그러한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이번에 수사 의뢰에 포함해서 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수사 의뢰도 같이 하고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아까
아까 원내대표님 잠깐 말씀해 주셨죠. 중복이 되긴 합니다만 어제 강서경찰서가 물벼락 갑질 의혹 수사를 위해서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고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벼락 갑질 의혹을 위해서 대한항공 압수수색한 경찰이 국기를 흔드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태연제약하게 뭉개고 가도 되는 것입니까? 물벼락 갑질과 국기 문란 행위 어떤 것이 큰 것입니까? 한때는 대기업은 놔두고 중소기업만 수사를 하더니 이제는 대기업은 급작스럽게 내약쳐서 완벽한 수사를 하면서 권력 실세는 또 피해가고 있습니다. 공권력 집행에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검찰은 수사에 미진한 경찰을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하라는 국민적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선한 침묵이 무서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도 깜깜합니다. 문무일 총장은 더 늦기 전에 검찰총장직을 걸고, 아니 더 나아가서 검찰 조직에 서화를 걸고 추상 같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국기를 바로 세우는 용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삼국지에 치세지 간웅, 난세지 영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국회 모두 발언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